예, 저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캠코더가 조금 보급형이고 다른 조금 더 고급형의 캠코더가 있는데, 이 보급형 캠코더도 화질이 뭐 안 떨어지고 또 조작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캠코더를 쓰고 바싹 얼굴도 크게 나오게 해서, 예, 목소리가 이제 크게 들어가니까, 가까이 하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 캠코더를 좀 사용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 예배 홍카 TV에서 올린 거를 제가 이제 보내드렸고요.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그냥 예쁘기만 하고 앵무새같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앵무새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고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원하느냐, 아니면은 생긴 거는 그보다 못생기고 더 늙고 그래도 뭔가 이념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못 부르더라도 노래를 이렇게, 예? 같이 부르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원하느냐.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더 잘생기고 또 성악도 더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면야 더 좋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양쪽이 갈릴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는가.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념을 버리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아이들 하는 걸 보고 그냥 참 앵무새같이 이쁜 소리로 참 부르긴 부르는데,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도 우리 우파 유튜브 내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잘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봐라, 뭐 나온 게 뭐가 있냐, 증거 나온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쪽이 더 다수파입니다. 먼저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의 입장은 트럼프가 뭐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꾼이니까 어떤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이죠. 제가 언젠가 장사꾼이라는 것은 사업가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표현이고, 사업가들의 어떤 판단이야말로 뭐 군인이나 대학 교수 못지않게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장사꾼이니까 결국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꾼이잖아요. 예, 박리담회, 또 자기가 이익을 남기는 거,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시각보다는 김정은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는 시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속으면 속고 안 속으면 안 속고, 속으면 속은 데 대한 대가를 또 뭐 군사 옵션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예, 강대국은 무기가 많기 때문에 선택할 초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 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 했든 안 하려고 했든 그건 중요한 팩터가 아니죠. 그건 트럼프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가운데로 가든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속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김정은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그럼 세계사에 보면은 많은 독재자들이 독재하기를 원했어요.
독재하기를 원해서 뭐 옛날에는 이제 왕조 개념으로 또 현재 이슬람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종교 개념으로 또 중세에는 뭐 그 천주교 개념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샤머니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독재, 예, 전체주의 이런 것이 쭉 오다가 이제 근대의 시민혁명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일어나면서 독재가 무너진 거였죠. 예. 그래서 해보니까 야 이거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좋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독재가 뭐 좋겠습니까? 그 독재하는 왕 한 사람만 좋지 그 밑에 국민들은 다 그냥 꼭두각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각으로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이제 승리하게 된 것이고, 예, 그러다가 거기에 또 반동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히틀러라든가 이런 나치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재를 그 텀바구니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몰락했고, 그 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공산주의자의 독재죠.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 나치즘에 의한 독재가 왜 실패하는가를 보면 결국은 속이는 거거든요. 목적은 자기가 독재를 하려는 건데, 그 내세우는 선동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합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세우는 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든지, 뭐 부패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일단 선동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적은 독재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권력을 틀어잡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그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 독재자의 그 권력 욕망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우파들이고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그 개돼지, 탄핵 찬성자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이야. 예, 자기가 독재 권력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근데 그 속는 사람들은 이제 철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북한 국민들 억압에 이렇게 당해버린 사람들 그냥 꽁꽁 묶여서 어떻게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김정은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해결할 때 사람들이 그 하수와 고수가 있는데 하수일수록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나는 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를 안다. 그래서 나의 결론이 옳다. 이게 하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남들이 모를 만한 것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성적이 나빠요. 왜냐하면은 시험이라는 거는 남들이 다 아느냐 모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남들이 모르는 해괴한 것만 많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편적인 것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해괴한 거 몇 두 개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공부하는 방식이 그래요. 남들이 다 아는 거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해괴한 거 이런 것만 많이 외워요. 이 시험 보니까 점수가 나쁜 거죠. 그런 식의 접근 방식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난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이단에 속는 거. 그 다음에 유언부에 속는 거. 뭐. 그래갖고 세월호 유언부에 비어에 다 속아버린 거 아닙니까? 뭐 7시간이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그 심리를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그 촛불 세력이라는 건 굉장히 하수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남들이 모르고 있는 이것을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확 불타오르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한 걸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병들고 지금 이제 문재인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 이건 이제 하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 고수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 수도 없어요. 무슨 수로 압니까? 예, 그 유언비어를 보거나 찌라시 보거나 뭐 이상한 해괴한 걸 보거나 이래야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한 사람 김정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히든 카드를 보고 있어요. 그 게임에서 오야죠, 오야. 오야에게는 그만한 그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우월권을 줍니다, 오야에게. 10% 정도의 우월권을 줍니다. 그래야 자기가 오야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도 뭐 그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은 우리보다는 뭘 알 겁니다. 그 정보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고수가 나아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 남들도 모르는 거 똑같이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를 다 맞춰가지고 결국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사실. 그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트럼프라든지 김정은, 이런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대로 그거를 우리가 알으려고 노력하면 점수가 나빠집니다. 이거 실패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독재 권력을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독재자들이 희구했던 그 성공한 사람이, 글쎄 뭐 김일성도 김정일에게 피살되었다는 설이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고, 김정일도 김정은에 의해서 피살되었다는 설이 있어서 뭐 그 진실성은 모르겠지만은, 그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러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으면 여태까지 행복하게 사는 건 다 꽝이거든요. 죽을 때 교수형 당하거나 뭐 사형 당하면 여태까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어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독재자들이 희구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이걸로 해서 그래도 성공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이슬람 세계거든요. 그 종교의 힘으로. 이슬람교라는 이 어떠한 그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가지고 사실은 독재를 하고 싶은데 종교를 내세우는 거죠. 요거만 성공했고, 지금 공산주의까지 다 안 됐어요. 네, 독재주의자가. 그래서 북한이 과연 그러면 이슬람 세계를 유지해온 종교 세력만큼 김일성 종교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김정은이는 가다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도간의 든쥐라는 거예요. 도간의 든쥐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형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도간의 든쥐가.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북회담에 나왔던 것은 자기가 도간에 든 쥐니까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나가는 보자. 예,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된 것이고, 제가 뭐 언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 죽죠. 그래도 그게 2판 4판이라는 거예요. 2판 4판에서 우리가 그래도 결사대인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살아올 수가 있죠. 그 이제 비참한 결과지만, 결국은 이제 개혁 개방, 그것은 북한 체제가 이제 심각한 붕괴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말고, 뭐 이거죠. 안 받아들이면 말고. 내가 힘이 없어야 네가 안 받아들이는 게 무섭지. 뭐 힘이 있는데 네가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꽉 에워싸고선 계속 뭐 하고 뭐 마지막에 좁혀고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김정은은, 그니까, 불운의 왕자죠. 불운의 왕자.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슬람교의 왕세자라면 또 가능해요. 이슬람교를 이제 해서 종교의 힘으로 계속 눌러버리면 되니까. 가다피는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안 됐고, 오직 이슬람 세계, 시리아, 이란, 사우디, 뭐 이런 쪽으로나 이제, 그것이 돼서 이제 그 미국이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 이쪽에 그 종교를 가장한 독재 정권,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게 미국의 전략이죠. 자유주의의 선봉에 서서 이것을 무너뜨리면, 일단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부터 참전하면서 나치즘, 어떤 그런 파쇼, 이런 주의자들과 이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냉전 체제를 돼서 결국은 소련을 무너뜨렸고, 지금 이제 중국을 뭐 거의 자본주의 세계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총칼 없는 전쟁으로 이제 이끌고 있고,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해야 될 것이 이슬람교와 이슬람을 가장한 독재 정권과의 투쟁입니다. 거기서 미국은 승리해야 되는 인류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인류사적인 사명이고, 그래도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기독교 국가의 사명이 있는 거죠. 현대판 십자군이 미국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이 지금 구라파에 병든 구라파에 침투해서 인구작전 내지는,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이 순수하고 말하자면 순진한 거예요. 무슨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은 일부 4처제, 5처제 나가니까 애 많이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정책으로 해서 벌써 이제 유라파의 마이너리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작전들은 나오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나는 이슬람 사람들은 뭐 극단주의자고 뭐고 무조건 그냥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내용도 사실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만한 독재자로서 독재 정권을 유지할 그런 종교적 토대가 김정은이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김정은이 이제 없는데,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이유가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중국도 개혁 개방으로 되면서, 만약에 중국이 과거 중공과 같은 그런 교조적 집단으로 남아있다면은 김정은이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지금 중국도 이제 중공과 같은 그런 교조적 집단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이제 독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이라는 지금 젊은 지도자,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가 지금 이제 틀어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물론 이렇게 고지식한 우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한국을 위해서 무슨 김정은 참수작전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트럼프가 미쳤습니까? 그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해서 트럼프가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남들 다 모르는 걸 나는 안다. 남들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아주 시사에 정통한다든지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 지금 특파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들 모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남들 모르는 거 나 혼자만 압니까? 그런 접근 방식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하수들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모두 몰라 이건데, 그냥 거기서 이제 깡통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김정은의 속마음이 뭐냐. 김정은이야 뭐 핵무기 유지하고 자기 독재 정권 유지하고 인민들 적당히 배골게 하면서 약간씩만 먹고 살게 하면서 뭐 이런 거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미국의 세계 정책, 미국의 세계 정책은 이제 어쨌든 독재 집단은 미국의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집단이거든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참으로 신통망통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이 체제가 미국 국가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서 싸우겠다. 그것이 전쟁과 폭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이런 십자군은 맞아요. 현대판 십자군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명은 어쨌든 인류 세계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그 종교 독재 집단, 중동 집단이죠. 이란에서 온 사람, 이란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참 그 팔레비 왕가 시절에 참 미국이 참 살기 좋았다.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참 살기 좋았고, 그 팔레비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50대 이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개종했고 기독교를 이제 개종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도피 생활도 하고 정말로 죽이니까 이란에서는. 우리는 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에 대해서 남의 나라이니까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등한히 했을지 모르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 그 팔레비 왕가가 무너지고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 성공하는 것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 우리 그 당시가 우리가 몇 년도였죠? 한참 옛날인데 한참 옛날이죠. 한참 옛날이죠. 80년대 초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시절에 그것 자체 우리는 그때 이제 전두환 시절이었죠. 그 시절이었으니까 일단 우리는 뭐 강력한 우파로 우리가 남북한 대치를 할 때였으니까 그때 이란이 팔레비 왕가가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위협입니다. 위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가 그 친미 정권이 무너진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란이 이제 중동의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력한 그 블록이 형성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나가기 전 단계가 지금 이제 그 북한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김정은이가 이것을 뭐 버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우파의 소명이 너무나 커요. 역사적 소명이 이 정말 눈뜬 장님 같은 사람들을 해석을 해서 나만 지금 피땀 흘려 우리가 이룩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우리는 반군 게릴라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좀 힘든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저번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미국 대사관 앞에 그 예배 상황을 제가 홍카TV로 보면서 저것보다는 평택 미군기지 앞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수주의적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미국 국가 부른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상달되겠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론 상달돼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미국 사람에게도 그건 상달이 아니죠.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서 어떻게 다음번 기회에는 미 8군 그 평택기지 앞에서 우리가 미국을 위한
예배가 있으면 좋겠고, 그때 가면 한번 제가 일국 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그 현대판 그 십자군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늘상 이야기했지만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 우리 국내 정세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당성도 없고, 탄핵을 통해서 집권했으니까 정당성도 없고, 또 앞으로 청사진도 갖지 못한 이런 그 어떤 반동 집단, 이런 사람들이 집권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들어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게 이거거든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된 밥에 빠뜨린 코를 우리가 밥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새 밥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